지금 이제 다들 좀 식사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시작해서 해도 되죠? 예. 지금 식사들 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예, 식사도 다 하셔가지고요. 네. 잠시만요. 예, 저기 음악 소리만 잠깐 좀 줄여줄 수 있나요? 이게 일단은 올라오셔가지고 이쪽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는 제가 여기. 이건 노래 마이크는 위치가 따로 있어서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저는 이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이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철회라고 하고요. 네. 이 근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로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통신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통신이라는 거가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걷는 것도 그런 소통의 일환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재승윤 소장님은 그런 소통을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서로 같이 알게 하면서 저희한테 좀 많은 공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무로 정미소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이런 역사 길을 걷고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정미소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쌀을 빻는 정미소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기억을 하고 기억의 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 기리의 인문학 명동 다다이스트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로드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명동 쪽에 로드 갤러리에서 이런 전시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들을 보신 것처럼 다니면서 그 역사의 현장들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 역사의 흔적들을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역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있으려면은 그런 역사적인 기억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역사적 기억들이 하나도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윤 대표님이 그 기억을 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출판기념회에 관련돼서 잠깐 좀 공지를 좀 먼저 드리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하면서 책을 구매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혹시 요거를 찍어두셨다가 책을 구매하는 링크로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참여하는 거거든요. 요번 행사가 좀 다른 거는 이 자리에가 좀 협소하기도 하지만 여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승윤 대표님이 이제 해외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오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요런 형태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다녀왔던 기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아마 드린 걸로 들어가 보시면요, 언제나 365일 계속 들어가서 보시면서 우리가 남겼던 기록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같이 이 중계가 되고 있고요,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공간에서 좀더 여기 있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가 그리고 이 역사, 지역의 역사들 우리가 보는 그 굉장히 그 숫자를 되게 보내드린다고. 이 공간, 한국이라는 공간부터도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는 이제 민해청도 들어와 있고요. 원래 이 따뜻한 한반도라고 해서 원기준 사무총장님이 이 공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공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민들레 영토에 관련된 제 기억인데요. 저 이제 지난번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저희 와이프하고 만난 곳이 이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저희 시대에는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민들레 꽃이처럼 이 기억들이 저희도 있지만 또 지승용 대표님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로 이렇게 알고 퍼지면서 저런 민들레 꽃이처럼 펼쳐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식사 리셉션을 마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10월달에 한번 갔었고요. 잠깐 영상들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쪽을 다니면서 이런 길들을 다녀오면서 역사들을 살폈고요. 이거는 이제 근대화 유적지인 인사동 쪽, 익선동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동 쪽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도 제가 알게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이 기업들을 서로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가족들하고 이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지금 이제 관련돼서 잠시만요. 이제 요 축하의 말씀을 원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화분이 김영철 선생님이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명동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에 계신 최보란 선생님께서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대표님 그 발제 이 기계인문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게를 할 때 점심 때 학교에 학생들이 저희 주 고객이었으니까 네. 학교 식당 가서 식사를 요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요거는 네,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주로 우리 가게에 와서 저녁을 주시는데 점심 때 어떤 음식을 드셨는가를 제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 가게의 인문학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문 밖에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요 앞에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안고 때로는 몇 시간 걸려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그렇게 가게로 들어오실 때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좋은 거보다는 좀 처진 얘기들 그리고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울감 속에서 들어오시니까 이분들한테 쇼크를 드려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인사는 동창회에 갔을 때 그 동창들은 야 반갑다 막 그러잖아요.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 순간 그 작은 그 동작의 쇼크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부정적이거나 지쳐있거나 우울한 감정들이 스톱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요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아름다움이 지금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귀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뭘 공부했냐면 하루 몇 시간씩 제가 품바 우리나라에서 하는 웬만한 품바를 제가 거의 다 봤어요. 다 끄집어내서 전해주잖아요. 재밌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가슴에 어떤 거 하나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품바 그 공연이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영감이 됐고요.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래도 서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앞뒤를 보면서 저희 옛날 우리 민트 가족들이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잠시 쇼크를 드려서 바깥에서 좀 속상한 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손 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인사를 했는데 지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 보시고 두 손을 드시고 반갑습니다. 저 그거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동지예요. 길을 같이 걸으면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순례는 있는 그대로를 내 안에 내재화하는 시간인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많은 불특정 랜덤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저는 공통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까요? 우리 김 선생님 네 뭘까요? 공감. 예, 좀 비슷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 지금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포장마차에서 너 행복하니?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주저주저 했더니 너 행복하지 않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공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가장 아주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갈구함이 뭐냐면 가난에 대한 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경기는 경제 현상이 아니고요. 실은 불경기는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뭔지를 몰라서 잘못 대응한 병리 현상이 불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어렵냐면 그 전까지는 다 뭐였냐면 소품종 다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랜드 교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그것을 표준화하고 객관화시켜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놓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소품종 다생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이 소품종 다생산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요. 다품종 소생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품종 소생산으로 훈련된 적이 없어요. 그거를 놓고 깊이 성찰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품종 소생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소품종 다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 진짜 솔루션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오늘 어쩌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영감 하나를 이렇게 찾아내고요. 그래서 가실 때 뭐 책이나 우리 굿즈 이런 것도 귀한 것이겠지만 오늘 뭔가 이런 같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이 분위기 속에서 가슴이 확 느껴지는 그 무엇 하나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희망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그 걸음걸이로 우리가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시니어가 되니까 걷는 거, 뭐 인문학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길, 그 순례의 길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 박수를 받으면 노래를 합니다. 산모등이 바로 돌아 송박사 이건을 그 김태곤의 5월들이 갈래 갈래 깊은 산속 헤매나 송악사가 미륵사거든요. 우리가 마음 기댈 수 있는 그것이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영성일 수도 있는데 그게요 바로 그냥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이웃이 고민하는 고민이 바로 미륵사라고 하는 그게 송악사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감히 불렀습니다. 박수를 치셨기 때문에 제가 강연하다가 잠깐 줄이면은요 멈추면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계속 쳐주시면 제가 커튼콜로 계속 강의를 더 이어가고요. 만약에 박수를 안 치면 중간에 그냥 내려가도록 모임을 마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넘깁시다. 직원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는데 뭐 몇 시간 회의를 해봤자 뭐 11시, 12시 해봤자 이게 막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한 직원이 받아보고 싶어요 대표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됐냐면 그래 이 직원이 한 말을 체험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20여 명이 강원도를 갔어요. 바다로. 네, 아침에 해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목욕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직원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해요. 뭔가 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 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 그런 동력을 주는 것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서비스하고 그렇게 마케팅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부자면 여러분들 막 지금 돈 들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시니까 이 모습이 이 마음이 이 자세들이 너무 귀한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가 어쩌면 신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지 않을까. 네. 네, 저희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가 뭐를 잘 하시냐면 그 고구마 묵을 되게 잘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 도토리 묵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 끈적거림과 그 진함이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범아, 내가
고구마묵을 썼다. 그 고구마묵 쓴다는 게요. 정말 몇 시간 동안 어떤 때는 혼절할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 고구마묵을 이렇게 와서 먹고 가라. 제가 고맙죠. 어머니 고맙지만 저 다음에 집에 갈 때 그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세요.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 이렇게 전화를 이어가세요. 어휴,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세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이 어머니의 허무실실은요. 가서 먹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우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서 몇 시간 좀 걸리지만 어머니 만나고 오니까 솔직히 애들이 막 게임하다가 정말 깊은 진리라고 행복한 거죠. 우리가 TV 드라마 막 그 오디션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긴장하게 한 거고 우리 가슴이 안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이런 자리에 오고 가고 남산을 같이 걷고 그 가슴에 남는 거기에 솔루션이 다 있잖아요. 예, 뭐 요즘 챗 GPT든 메타버스든 사실은 그런 거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건 아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저를 고구마묵을 먹게 하고 쉼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그 어머니에게서 그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저는 그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인데 목사들은 동창회에 나가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다가 고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가면 애새끼 오랜만에 막 이런 개새끼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사랑스러운 말인데 그 언어가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뭐냐면 웃는 거 하고요, 노래 부르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웃고 노래 부르는 게 어디냐면 동창회에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요, 심리적 심리요법이라고 고향을 가고 동창회를 가고 그리고 꽃이 필 때 이렇게 꽃길을 걷는 것이요, 엄청난 에너지하고 솔루션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려서 인문학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감동 주니까 엄청난 작품들이 막 놀라운 작품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 있는 것,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창이고, 학교 동창은 아니더라도 문화적 동창, 시절의 동창인 우리들이 그 길을 걷는다면 저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름을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본인 이름들을, 아내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많은 연구와 토론 끝에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지승용. 이제 여러분 이름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연못지, 오르승, 용용. 연못에서 용이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 제가 개천에서 웃는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절망하는데 제가 절망을 안 해요. 축 처져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만들고요. 이 책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요, 어떤 멍청한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그 코리아잖아요. 그 고구려잖아요. 제가 역사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고구려가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고구려 정치사를 얘기해줘. 아니 그거 말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어떤 상황에서도 솔루션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승용이라고 이름 졌잖아요. 우리 강우천이라고 손원영이라고 이름을 진 것에 다 엄청난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뜻이 있는데 그 주몽이 위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한테 솔루션을 3가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고하고 려는 좀 알 수 있었어요. 저 고가 뭐냐면 높은 고가 아니고 하늘 고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별로 관계 없는 거죠. 이 고난 다음에 희망이 오니까, 영광이 오니까, 행복이 오니까, 감사가 오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주몽이 얘기해 주신 그 고고요.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려는 상고수려예요. 땅에서만 농사 짓지 말고 바다에 가서 농사를 지라는 거죠. 불확실성, 창의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 가운데 구자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왜 나라 이름에 가운데 구자가 들어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어요. 방법은 제가 주몽 선생을 만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몽을 만날까 연구하다가 꿈을 꾸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주몽을 만나겠다고. 주몽께서 제 꿈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라고. 저 글자 보잖아요. 저게 바로 누나예요.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몽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위대한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나 한문, 또 하나 한글. 한문이 뭐냐면요. 우리 조선 한문, 중국 한문, 일본 한문이 각기 다른데 우리 한국 한문의 특징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친하다고 할 때 한문에 그 친하다라고 하는 게 명함을 주고받고 내가 뭐 어느 대통령을 알아, 내가 어느 지자체장을 알아. 거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 한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친하다는 개념은 다른 거죠. 아들하고 사냥을 떠났다가 아들을 잊어버린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친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나의 자리로 막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 같이 응원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친하는 거잖아요. 그 친한 상태. 한문이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아니고 한글의 특징이 뭐냐면요. 쉽고 재밌고 간단한 게 한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쉽고 재밌고 간단하고 이게 한글이에요. 이게 바로 스마트 경영인 거예요. 저는 그 한글의 한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글의 한글 운동, 한 글자. 우리 중요한 모든 게 다 한 글자로 된 거 아시죠? 여러분 신체 보세요. 눈, 코, 입, 귀, 손, 발, 해, 달, 별, 강산. 와, 다 한글이야. 다 한 글자야.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 돈. 한 글자잖아.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왜 이렇게 한 글자일까? 이렇게 보니까 유목민이니까 막 우리가 계단이 많으면 여러 짐을 못 들고 가듯이 유목민이니까 떠나야 되니까 너무 많은 단어를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와, 이 한글이 이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쉬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려울까요? 쉬운가요? 이게 답이 힘이 없으세요? 그렇죠? 쉽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을 때 뭔가 안 풀릴 때 대화가 안 될 때 우리 가게 상품이 안 팔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권산 작가 저 뒤에 있는데요. 종종 저한테 사진을 찍어줘요. 근데 눈이 오는 어느 날 저 맨홀에 비둘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권산 작가는 저게 이제 철책선으로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남에서부터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 평안도 한경도로에서 저 러시아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됐고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이 동북아의 발전을 의논함으로 인하여 러시아하고 함께 유럽과 이렇게 연결해야 하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갈등해요. 그러면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비둘기도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웃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너무 고구려가 바로 그거예요. 산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이쁜데 이게 어디냐면 남산이에요. 그렇죠. 남산이 이렇게 이뻐요. 네. 다시 미안해. 조선으로 좀 당겨주세요. 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코리아, I love Korea. 그래서 대한민국이 뭔지 아셨죠? 어떻게 하라고? 나는 한올이라고.
그리고 새롭고 창의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살아가라. 그런데 조선이라는 말이요. 잘 보면은 해가 뜨는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해가 뜨는 동쪽. 낮에 해가 선이죠. 저 조자 보면. 그리고 밤에 해가 월이죠. 저 십자가 두 개는 뭐냐면 동사예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막 펄떡펄떡 거리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갔더니 뭐야 이게 살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넘어갔더니 평지라는 게 또 바다인 거야.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랑캐라고 하는 말은 경제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에서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 표준화를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경제행위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보수가 아닙니다.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민족,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진보인 거예요. 왜? 중국은 보수예요. 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고지에서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 푸른 풀들이 자라겠고요.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그 양들이 뛰놀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다. 저 선자를 보면 횟집에 써 있잖아요. 횟집에.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돼야 우리가 회를 먹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닭들을 많이 먹는데요. 정말 요즘 사람들이 닭을 먹으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닭은요 새벽이 되면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해가 떴는데도 누군가 희망을 얘기하는데도 에이 그거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이 닭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닭을 먹어요. 왜냐? 제가 닭보다 탁월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닭은 새벽이 되면 일어나는데 저는 내가 일어났으니까 새벽이 온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잖아요. 장구가 세상에 처함이요 그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요 아니라 영웅이 때를 지음이다. 맨 에이지먼트 경영이라는 말이 맨 사람이 에이지 시대와 환경을 장악하고 이겨내는 것이잖아요. 이 시니어 세대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쉽게 지금 우리 60대 정말로 멋있어야 할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안타깝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중간가 안 하는 게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이게 불경이 아니고 그죠? 이게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 그 자리에서 이 깨달음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는 거죠. 좀 갈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위치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라졌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었죠. 그죠? 어떤 상품 하나를 만들고 1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월드컵이 유행하면서 이제는 4년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막 바뀌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면 나이가 아니고요. 학력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줄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흐름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빅터 드러커가 한 거죠. 3년 동안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컨텐츠다. 모두가 다 같이 손뼉치고 기뻐하고 축제할 수 있는 그 지적 상태, 그 상품의 상태가 컨텐츠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나이하고 관계없이 제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것들이 인간 폴버 여사가 참 멋있는 분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분이 한국의 어느 담배 피기 좋아하는 그 흡연가, 끼경가 오삼순을 만나기 위해서 담배를 가지고 명동 청동 다방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자체도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다시 가셔서 글을 썼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놀랬고 내가 본 이 한국이 우리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 농부가 그 소 달구지를 타고 가지 않더라.
물었더니 소도 힘든대요. 그게 한국이었더라. 까치밥을 그 감 사람들이 안 따더라. 새가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저 표지 오늘 굿즈 받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예, 폴벅 여사님을 생각하고 올린 거거든요. 이런 게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 세계가 감동할 수 있는 컨텐츠고요.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각기 연구하고 또 메타버스도 하고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와 감동인가요? 오늘 이따 우리 걸으려고 하는 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순신 생가를 그 명곡극장 앞에 있는 가짜 이순신 생가 그 섭비 말고 진짜 0세에서 16세까지 살았던 그런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 16년 동안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솔루션을 위해서 고뇌하고 찾아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런 거 발견하면요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땅값도 올라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여러분 골동품을 몇 년도 사부터 골동품이라고 하죠? 우리 김금희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네. 60년이 되면 그때부터 골동품인 거예요. 60년. 60년 이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쳐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60년 넘었잖아요. 저는 넘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골동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함부로 이 자본주의에, 함부로 이 권력지향주의에, 함부로 이 절망주의에 우리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견디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좋은 생각들. 그게 좌우명인 거거든요. 여러분 좌우명 한번 거기 써보세요. 노트에. 제 좌우명은 뭐냐면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가 제 좌우명이에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도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에요. 너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그게 저한테 그 주는 힘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더 버티시자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자는 거죠. 줄다리 얘기를 할 때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당기잖아요. 으쌰하고 저쪽도 으쌰해요. 근데 어느 팀이 이기느냐면요. 으쌰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한 단계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참는 것보다 조금만 더 지키고 조금만 더 그것을 품에 안고 있자는 거죠. 곤달걀 되지 말고 17일 만에 바람 나서 딴 데 놀러 다니지 말고 21까지 다 품어야 그래서 유정란이 생명체가 되는 거니까 이왕 늙은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여러분 흙이 눌리면 뭐가 돼요? 돌이 되죠. 돌이 눌리면 뭐가 돼요? 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눌리고 그래서 견디면 마스터피스. 네,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그 세계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상황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저희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세요. 네,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컨디션 하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그 메타버스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빠른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USB로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스트레스가 받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거예요. 또 따지지 마시고요. 진짜 메타버스는 뭐냐면요. 천천히 더불어 같이 가는 거죠. 천천히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천천히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다. 지금 이게 순천인데요. 순천이 다른 데하고 달리 다 하천인데 순천만 한우천짜리시잖아요.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갯벌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갯벌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순천에 있었던 창의적인 사람들이 순천이라는 글을 주목했어요. 이건 한올이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갯벌을 가로막는, 갯벌을 장애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제하자. 그래서 전동 모터배들이 다 조폭끼리 운영했거든요. 전동 모터배가 다니면 갯벌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폭들이 막 칼을 들고 그러는 거죠. 거기 날아다니는 흑두루미가 전신주의에서 이렇게 막 팔이 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했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감사하게, 특별히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참 정광훈 목사님도 있고 그러지만 참 그런 목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셨어요. 정수를 뽑고 사람들이 없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대토 교회를 이렇게 구하러 다니느라고 공무원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고집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관광객이 오잖아요. 와, 막 김건희 여사님도 가시더라고요. 순천에 와서. 그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순천 얘기. 네. 와, 아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저 이렇게 다 있는데 넘겨주세요. 기억 얘기예요. 기억이라는 거는 저는 에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억하지 말고 기억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똘똘하게 기억해보고요. 그걸 막 추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얘기 거의 끝나가요. 대박을 제가 찾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이렇게 걸리셔서 우리 오늘 와 있는 여동생이 오빠, 엄마 아무래도 위험해. 엄마한테 오빠 봐봐. 갔더니 어머니가 2달 있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2달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 활동을 지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네요. 그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도 안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이신데요. 제가 가면은, 저는 치매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를 보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안 가는, 어디 갔다 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 인사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왔구나. 그러고 오시면서 어머니 저 어디요? 또 수능고등학교. 지금 갔다, 저 고등학생.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치매가.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범아, 장롱을 열어라.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널 주려고 4천만 원을 준비했다. 오른쪽 그 단 거기 이렇게 서랍을 열면 나온다. 했더니 어머니 회복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뭔가 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치매는 병이 아니고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동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프로이드를 그대로 대입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다 옳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다. 그걸 제가 메모를 했어요. 그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막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억하신 게 다 사실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황해도 오거든요. 그 황해도의 그 고향 분위기를 어머니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치매는 하늘이 그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였고 어머니는 메신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을 우리 함께 누린다는. 네.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할게요. 훌륭한한테 더 하세요. 두 가지로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할 텐데요. 하나는 우리 논찬자께서 나오셔서 본인이 이쪽 지역에서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혹시 이쪽이나 이런 얘기 있으면 그 얘기를 좀 우리
모셔서 듣고 그 이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몇 분한테 제가 좀 말씀 좀 이렇게 해달라 하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이따가 나가서 무슨 얘기 해야지 라는 생각 지금 잠깐씩 해두세요. 네. 우리 손현웅 교수님. 네. 저하고 같이 앉아서 여기 앉으시죠. 저는 여기서 기억. 네. 이쪽에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지성령 저한테 선배님이신데요. 네, 우리 대표님 초대로 논찬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하는 모임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빚 갚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품앗이하는 마음으로 강사료를 안 주길래 잘됐다 저다 주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정말 부담 없이 와서 짧은 시간 좀 제가 책과 관련해서 또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몇 마디 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그 서두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굳이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했을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통점이라는 것은 물론 뭐 대학의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길 위에라고 하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길 위에. 사실은 제가 길 위에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뭐냐면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좀 얘기를 몇 마디 했다가 지금 학교에서 해직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밖에서 마이크를 갖다 좀 바꿔서.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제 해직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소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직됐을 때 뭐 하지? 갑자기 막막하더라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한 20년 가까이 대학에 있었는데 갑자기 해직 교수가 되고 나니까 뭐 하지? 그러다가 그때가 마침 그 종교계 500주년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참 많이 있었냐면 혹시 여기 기독교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익숙하실 텐데 혹시 다른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하여튼 조용한 곳이 없어요. 뭐 또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구설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못 다니겠다 이제 안 다니겠다 해가지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개신교인들이 약간 뭐 1000만 뭐 그렇게 과거 얘기했었는데 한 200만 명이 그렇게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름이 안 나간데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가난한 신자가 됐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신자가 한 200만. 근데 지금은 또 더 늘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언급하신 전 목사님 뭐 이런 분 또 영향 때문에 또 100만이 또 늘어가지고 한 300만 정도가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전공이 신학이고 또 사실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해직이 되고 나서 그래도 뭘 할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우리 가난한 신자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난한 신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목회를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뭐 저를 불러주는 데는 없지만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천선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이래로 하늘에 하느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 뭐 기독교가 오기 이전 훨씬부터 전부터 천선민족이라고 그러다가 뭐 유교의 영향 때문에 뭐 중국 천자만 또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뭐 왕도 제대로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독립 뭡니까 그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기 황구단에서 가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이제 천자로서 제사도 지내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과거에는 뭐 왕이 되었던 중국의 뭐 누가 되었던 아주 몇 사람만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사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민족이었다. 이게 소위 이제 천선 민족, 천선 사상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가난한 신자들이 교회는 비록 안 다니지만 어디 가든지 다 천선 민족으로서 하느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달이 뭘 하냐면 길 위의 인문학하고 같은 개념으로 길 위의 가난한 교회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 서울 골목길을 쫙 돌고 아무튼 뭐 우리 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구석구석을 이제 돌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종교 대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직이 됐기 때문에 종교 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종교 대화 가난한 교회, 또 현대 과학과 뭐 또 신앙과 이런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뭐 어떤 그 가난한 교회. 그다음에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가난교회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가난교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교회를 이렇게 매주 하나씩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인연으로 해서 길외 인문학 말하자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길위에 그 인문학에 앞장서서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서울에 여러 그 역사적인 그 흔적들 이렇게 들춰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셔서 저하고 그런 점에서 참 공감이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대표님 통해 가지고 논창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책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3가지를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소풍을 어디로 많이 갔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묘 사당이 있는 현충사 거기 참 어릴 적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풀리지 않은 꿈이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가 이순신 장군 탄생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당이지 사당.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 태어난 곳이 어딘가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 대표님이 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기? 거기 어디죠? 무슨 시장이죠? 인현시장. 예, 인현시장 바로 뒤에 좀 이따 아마 우리 가시게 될 바로 거기를 저를 끌고 이제 가셔가지고 바로 여기가 거기라고.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되게 됐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초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딴 게 아니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 갔더니 저는 그때까지만 교회 잘 안 다녔어요. 이제 친구 따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특별히 이순신 장군 훌륭하지만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뭐 원효대사 뭐 왜냐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 내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또 아버지도 뭐 법학이나 뭐 경제학해서 돈 벌라고 출세하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조상들 우리 조상들 예수하면 다 지옥 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순신 장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사기치는 건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아버지랑 싸우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길로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미안함을 제가 요번에 새롭게 조금 이렇게 좀 더 느낌도 들고 그러나 여전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순신 장군 동상도 그렇게 훌륭하게 세종로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는데 과연 계속 그냥 놔둬야 될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대표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우리 놀이에 대해서 좀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그 직업상 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또 화투 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화투를 잘 못 쳐요. 근데 제가 책 보면서 야 화투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화투를 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화투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책에 진짜 어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사실 우리 모두의 다 숙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냐? Who I am?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근데 제가 우리 대표님 책을 읽어가면서 그거를 제가 조금 지금까지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지평을 조금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사실 제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필동 1-5번지에 제가 있는데 한옥마을 바로 옆입니다. 근데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한옥마을 이렇게 같이 구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딸깍바리라고 하는 아시죠? 이 딸깍바리 뭡니까? 기념비일까? 이승 선생님께서 해주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딸깍바리 말씀을 쭉 하시면서 또 요 동네 또 유성룡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또 여러 또 우리 조선시대 아주 훌륭하신 분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가 여기 온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곳으로 온 지 만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이쪽에 우리 조그마한 이제 사무실 하나 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남인의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인. 그 딸깍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좀 삐딱한 지식인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딱 들어가면서 어쩌면 그렇게 좋은 말씀인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결국은 이 시대에 지식인의 역할이 뭘까? 사실 저도 한 5년 동안 해직 교수 생활하면서 도대체 지식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학에 있는 많은 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과연 지식인일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그냥 눈앞에 보여 있는 이익과 또 안전이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지식인의 책임, 소위 말하면 딸깍바리 정치, 또 조선시대로 말씀드리면 출세했던 어떤 정승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충분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바로 요 자리, 요 동네의 정신이라는 것. 근데 과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소위
좀 가방끈이 좀 길다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지 좀 깊이 반성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제 2권, 제 3권도 꼭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파트로 성공하려면 하우스를 여셔야 됩니다. 예, 그 오늘 또 참 너무 아주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귀한 꽃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영철 회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나오셔서 그 기업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이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상품 그리고 서비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주 특별한 히든 챔피언이십니다. 에듀코 그리고 바인그룹 우리 김영철 회장님 말씀을 여러분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다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는 출판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또 말씀도 많이 또 영감을 많이 받고 인사이트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회사한테 홍보 좀 하시죠. 네, 하시면 이제 잠깐. 왜 하시는 네네. 뭐 마이너를 홍보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 유도 선수였습니다. 강원도 양구 출신이고 집이 가난해서 이제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아서 농사짓는 집에서 형이 안 가더라 고등학교라서. 근데 최우 선수는 이제 운동을 하면 처리가 요걸로 최우 선수는 성적을 내면 학교 면제 주다라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춘천농구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메달 따가지고 서울에 내 경기대학교 지금은 그 당시 유도를 제일 잘하는 용인대보다 경기대학교 특히 장애스로 왔다 대학교 1학년 때 다치고 국민사회는 출판사에서 영업을 했어요. 애판 박하장방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 하다가 또 이제 교육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교육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서 중고등학교 시작 동아사에도 그다가 많이 컸고요. 지금 직원은 한 4,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원이 한 170개 정도 있고 지부가 한 200개 있고 미국, 일본, 중국에 지부가 있고 지금 요즘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어느 순간도 이제 인문학 공부해가지고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많고 내가 이제 발휘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인이라고 포도나무 풍성함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이라는 바인그룹을 이름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호텔 사업도 하고 여행사도 국제학교도 하고 뭐 지금 다양하게 한 20개의 그 계열사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선배님한테 많은 영감도 얻었고 지금 이제 외식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업이고 그리고 나쁜 사업 아닌 거는 합니다 하고 또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잘 접습니다. 확 접어버리고 시도하고 그래서 매출보다는 그냥 정말 내 디자이어가 뭔가 인간이 본능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회사 한 20여 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좀 강욱천 우리 그 민예총 사무총장님을 잠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이 건물 위에가 민예총이 있어요. 네, 되게 이 공간 되게 좋으시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철학과 그런 좋은 의미의 우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올라오셨어요. 네, 방금 소개받은 강우천입니다. 민예총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민족예술단체 총연합이라고 해서 진보적 예술인들이 모여서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7년에 고은 선생님, 백낙천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연무 선생님, 지금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의 그 예술계 쪽에 지금은 이제 원로 선생님들이 됐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창립을 해서 지금 35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승용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기리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을 많이 이렇게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스토리텔러입니다. 공연 기획도 하고 문화 기획도 하고 스토리, 특히 역사적인 현장들을 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해설을 하는데요. 저는 기리의 인문학은 아니고 기리의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말로 하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2010년에 혹시 그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 한번 다 돌아보셨죠? 한두 번씩은 다 돌아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역사적인 현장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하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덧입혀서 민주올레라는 프로그램을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년, 4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 충무로 이 주변을 또 이 종로 일대에 함께해서 우리 지승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가듯이 저는 이제 3.1절 절기의 민주올레를 또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3.1절에 3.1 민주올, 그러니까 3.1 운동과 관련된 주요 요소의 지점들이 종로에 다 모여 있어요. 아시겠지만 중앙고등학교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북촌길을 내려다보면 전부가 다 아까 여기 승동교회까지 이 주변의 인사동 비롯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3.1 민주올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면 또 이제 4.3 역사적인 현장들이 또 곳곳에 있죠. 4.3 민주올레, 그리고 4.19도 마찬가지로 이 을지로와 시내 중심으로 명동 다 있습니다. 4.19, 광주에 가면 또 5.18,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면 60 민주올레, 그리고 넘어서서 이제 지역 아까 그 충무로 얘기를 하셨는데 남산하고 남영동을 이어서 남산 역사 민주올레라고 그래서요. 남영동에 대공분실이 있던 치안센터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남산 역사 민주올레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은 저도 이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2차례인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굉장한 영감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이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이 혼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있는 상상력은 그냥 소멸되는 거죠. 그때뿐인데 꿈이라는 어떤 비전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리고 그걸 또 현장에서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세요. 이게 실천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3가지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씩 결과를 얻고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한참 후배인데 제가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지금 명동 다다이스트라는 책이 사실 제가 들었던 얘기도 있고 이제 제가 듣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책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갔을 때 지금 교본하듯이 이렇게 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왔을 때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연대 애정의 표시는 입금. 네, 그 다음에 홍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야 이거 책 읽었는데 너무 좋다 해서 이게 단톡 방이나 이런 개인 톡을 통해서 이 명동 다다이스트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그 이상의 애정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논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분을
그 세 분을 좀 이 자리에 좀 모셔서 그분들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축가 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 한영걸 신부님께서 축사도 해주시고 축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은평천사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8분이 제가 엊그제 이런 행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입금해 주시고 와주시고 그리고 저 위에 그 계단에 이렇게 이곳에서 행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 계단에 앉았느냐 아니냐로 평가가 되는데 와 저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아 원장님 좀 나오시고요. 우리 그 앞에 충문고등학교 우리 저 친구예요. 우리 조정민 우리 동창회 총무님 좀 나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 제 친구인 송윤면 목사님 좀 세 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네 일단 나오세요. 우리 조정민 장관님 좀 나와주세요. 요거 마이크가 하나인데요. 누굴 나눠서 쓰시고 올라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저기 빨리 보셔서 편하시게 그냥 저기 네, 좀 앉으셔서 이렇게 잠깐 앉으세요. 좀 가운데 우리 또 조중화 원장님 이화에 대해서 성악을 또 전공하셨어요. 일단 기분 좋은 노래 하나 좀 해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아니 앉으시면 네, 우리 조중화 원장님 송윤 이렇게 주셔서 오늘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실지 몰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승현 대표님하고 처음 만난 거는 2011년이나 저는 이제 제 친구가 그 페이스북을 저를 초대를 하면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저희 10만 원이라는 그 또 같은 이런 아동야구 시설에 원장님도 같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대표님이 거기 행사를 오셔서 거기 또 도와주시는 행사를 오셔서 또 그때 바로 도용 심리학이라는 교육을 민토에서 연대 민토에서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배우고 계속 이제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왔고요. 저희 천사원의 운영위원회로 또 같이 저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써주시고 또 운영위원들도 많이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또 힘든 일들이 있거나 또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기 이제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승현 대표님은 늘 그래 오셨던 것 같고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건 어떤 만남을 하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 의미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맨날 들으면서 맞아요 이렇게 맨날 옆에만 있어 그냥 끄덕끄덕거리게 되는 그러한 좋은 인연으로 왔고 또 천사원이 은평 천사원인데 지승현 대표님이 아까 콘텐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천사원이니까 10월 4일 날 천사데이를 하자. 그날은 천사들의 날이다 해서 지승현 대표님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또 천사데이라는 날도 명명을 해주셔서 여지껏 10월 4일이면 우리 아이들하고의 천사데이를 늘 같이 재미있는 놀이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늘 즐겁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거든요. 그러한 영감들을 늘 주셔서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천사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은평천사원은 1959년도에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고아원 이랬으면 고아원에 있는데 너무 불쌍해 안 됐어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 세상에 부모를 선택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얘네들이 선택해서 시설에 들어온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존중받아야 될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도 천사원 아이들을 얘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무 귀한 사람들, 너무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 얘네들이 뭐 시설에 산다고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부모가 없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동 양육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친구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누가 누구를 불쌍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 불쌍해 그러면 평생을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 친구는 이런 걸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얘는 더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지금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너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해서 저희 천사원에서 자란 분들이 나사 책임 소장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의사, 박사, 큰 기업의 사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셨고 그분들은 여지껏 끊임없이 천사원에 오시고 그분들이 장학재단을 그 천사에서 자란 분들이 10억 정도를 내셔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시설들은 요즘 막 매스컴에 나오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설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천사원은 예전부터 다 대학을 보냈고요. 저희가 돈이 있어서 대학을 보낸 게 아니고 얘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좋은 사람과 연결해서 얘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천사원도 목사님이 설립하신 강미교 목사님이 설립을 하셔서 여지껏 그러한 가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도 다 데리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여기서 독립을 해서 나가도 평생을 가족처럼 한 번 가족 여기서 천사원에서 자란 친구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평생을 같이 그냥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나이가 아무리 많건 나이가 젊건 저희들은 그런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은평 천사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승용이하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76년도에 입학해서 저는 2년을 같이 이 친구하고 지냈고 그리고 군대에 갔고 그리고 우리 지 소장은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 같은데 4년을 ROTC를 하면서 온전히 졸업을 했기 때문에 2년 같이 있는 동안에 사실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를 왜 여기 올라오라고 그랬는지 저 알 수가 없어요. 앉아 있다가 제가 갈 시간이 돼가지고 언제 기회를 봐서 이거 일어날까 하는데 나는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승용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지금도 편하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지소장은 굉장히 기집애 같았어요. 아주 음성도 그렇고. 근데 아주 정감 있는 친구였었고 또 해박했어요.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리고 레크레이션 연구반이었었나 거기를 특별 활동을 하면서 주로 가정대 여학생들, 음대 여학생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친구가 저하고는 그런 데 있어서는 아주 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하튼 그때나 그리고 지금 계속 만나는데 우리 승용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자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선거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주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 대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아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그러한 따뜻함, 정겨움 이런 걸 제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인 같은 그 느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많이 성장도 했고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대가가 됐을까? 우리 승용이 따라서 제가 여기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골목골목들 뭐 이순신 장군 생가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저도 들렸습니다. 저도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못 가도 내가 가야겠다. 사실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은 어디 버림을 받은 건지 버린 건지 이 친구 딸 결혼해도 아무도 안 왔더라고. 저는 꼭 다 갔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꼭 가가지고 좀 좋은 모습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자상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독특한 탤런트가 있는 친구가 우리 승용입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제가 너무 좋은 느낌을 갖고 이제 가게 될 건데 와 보니까 우리 손 교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고 은평 천사원 원장님이세요? 그러시군요. 유동식 박사님. 그러시군요. 거기 김동현 목사가 우리 연신 후배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아주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승용이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사실은 회장이 나와야 되는데 회장님이 기인사님 때문에 일찍 가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나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불러주셔서 당황이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승용 친구는 저희 고등학교 출신 친구들 중에서도 상당히 존경받고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분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승용 친구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사람을 위한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또 영감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프로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는 못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통해서 가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수영 친구가 소위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빠려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고 그런 아주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승용 친구 하는 그런 또 일과 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관에서 통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욱더 큰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살리고 또
인간을 살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내년 4월에 제가 청소년을 하니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축하 이야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축하하고 순서를 마치 이제 마침 이렇게 의자가 세 개가 된 이상 먼저 우리 한용권 신부님 좀 잠깐 좀 보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요 세 자리에 우리 가족 세 분이 오셨어요. 예, 우리 한 가족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대원 선생님 가족 아내분과 따님이 오셨어요. 근데 같이 세 분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일단 그냥 말은 안 시킬게요. 나와만 해요. 나오세요. 예.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여기 참 좋아요. 그래서 세 분 앉으시고요. 친구가 동행이고 동지라면 가족은 동행인데 동지가 되기는 어려운데 아빠가 좋다고 엄마가 또 아이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가족이 와주셔서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말은 시키진 않겠습니다. 우리 한용걸 우리 신부님의 그 축사와 축도를 같이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자리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왜 나오라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지승용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샀을 거예요. 네.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판사로 연락을 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선 부족한 우리 지승모 목사님 지갑을 좀 채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인문학적 그런 소양도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32살에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가로 전전했습니다. 무슨 거룩하게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거민 동네에서 여지껏 살고 있고요. 32살에 들어가서 지금 62살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철거민들과 또 장애인들 그리고 요즘은 노숙인들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식하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나 그런 거하고 거리가 사실 전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요. 욕도 잘했고 그래서 철거하러 온 사람하고 붙어가지고서 옛날에 여기 동교동에 두리반이라고 하는데 싸움할 때도 내가 한 1년 반 동안 같이 싸워 주어서 몇 대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천 제물포에서 노숙인들하고 노인들 밥하는데 거기에서 밥하고 있어요. 금토일 3일 동안 하루에 쌀 한 가마씩 80kg씩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5인분짜리 밥을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11시까지는 해야지 그 밥솥이 몇 개냐. 6개가 그냥 가스밥솥 52분짜리 하나 하고 35인분짜리 전기밥솥 6개가 풀로 돌리면
쌀 한 가마니 하루에 써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나눠주면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 지성용 목사님이 초대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라고 그런 분들이 그 공통점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길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연관이 되고, 그리고 딸깍발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내가 들고 나왔어요. 이거 까치밥이잖아요. 까치밥. 근데 사실 이 까치밥이라는 게 그 우리 조상들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정머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쁜 놈 최대의 욕이 뭐냐면 아우 저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우 저 인정머리 없는 새끼 가다가 헛똥이나 밟아라. 이런 욕들도 했잖아요. 근데 이 까치밥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했던 거 있잖아요. 허다못해 그 날짐승에게도 먹을 거를 남겨서 나누는 정신, 그게 이 까치밥의 정신인데, 아까 그 펄봉 여사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펄봉 여사가 한국에 1960년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경주가 우리 문화를 보러 이제 가셨다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동행한 사람들에게 저기 저 나무에 있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거 감이다. 근데 감은 감인데 저게 까치를 위해서 남겨둔 그 과일이다. 그랬더니 그게 그 펄봉 여사가 한국인에서 볼 거를 한국인의 정신을 여기서 보았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평가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저도 언젠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존심과 그리고 선비 정신, 딸깍발이 이 딸깍발이 정신, 딸깍발이가 그 가난하지만 진짜 맑은 날에도 그 나막신을 신고 딸깍딸깍 해가지고 딸깍발이 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선비들.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가난한 선비의 전형인 우리 지승용 목사님의 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책이 잘 팔려서 많이 팔려서 우리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고야, 이거 기도 잘 못하는데 우리 그냥 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절간에 다녀도, 내가 또 이슬람교를 믿어도 그냥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목사님이 행복해지시라고 우리 마음을 잠깐 같이 모아서 축도드릴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를 겸손과 자비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기 모여서 머리 숙인 우리 지승용 목사님의 친구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 신부님의 기도를 옆에서 들으셔서 행복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순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우리 이제 김봉원 목사님 축하의 노래를 듣고 저희 사진을 찍고
근데 제 생각에 굳이 이렇게 나와서 사진 찍으실 필요가 없이 여기로 그냥 찍는 게 나아요. 예, 그냥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 자리가 단체 낫죠. 사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보통 이런 모임 하면은 뒤풀이가 이렇게 술자리가 있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좀 술자리가 없는 그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술자리 그 어떤 거보다도 가슴에 좀 뜨겁게 남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밤 야경 맛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눌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정도, 이제 시간 저 없으시면 먼저 가셔도 되고 저랑 1시간 정도 지역 같지만 그 지역에 담긴 역사 그리고 삶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는 재밌는 그리고 잔잔히 감동되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은 목사님 여러분 박수로 축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만 부르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축가를 원래 맨 처음에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통증약도 먹어야 되고 염증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몸이 좀 떨려요. 떨리는데 빨리 약 먹으러 집에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축도까지 맞을 때까지 노래를 안 해요.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우리 연신 선배인데 여기 오니까 다 선배님들이라서 무섭네요.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김모입니다. 85년도에 지은 노래인데요. 모기 같은 전두환이 핏바람 먹는 전두환이 그때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모기가 이슬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모기가 귤바람 입고 산다네. 옛날에는 모기가 이슬을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모기가 귤바람 입고 산다네. 모기야 나와서 내 피를 빨아먹지 마라. 모기야 나와서 내 피를 빨아먹지 마라. 몸에 자꾸 결과 모고 젊어도 사용하서 죽여버릴 거야. 모기야 나와서 빨아먹지 마라. 석서가 이미 지난 지 오래인데 너의 독한 뿌리는 지칠 줄은 모르는구나. 하나님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마음 가난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마음 가난하게 살게 하소서. 세상은 어리석은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죽은 가져왔네. 세상 어리석은 욕심으로 죄를 낳고 죽은 가져왔네. 하나님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마음 가난하게 살게
달라고 세상은 장막과도 같은 곳이야. 나그네가 쉬어가라고 하나님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마음 강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욕심 버리고 살게 하소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악보를 못 외워서 원래 두 곡만 하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있어갖고 한 곡 다 하겠습니다. 앵콜 안 하셨나요? 한 곡은 보고 하겠습니다. 지리산에 흑필이 소년이 있습니다. 이거 아이가 지어놓은데 너무 곡이 이쁘고 좋아가지고요. 그곳은 어디에라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이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이 없는 세상 사고이 없는 세상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욕심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너와 나 손을 잡고 사랑을 노래하는 세상. 난 살고 싶어.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을 노래하는 세상. 살고 싶어. 경쟁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상처가 없는 세상 오해도 없는 세상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너와 나 손을 잡고 사랑을 노래하는 세상 살고 싶어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을 노래하는 살고 싶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좀 한 분 한 분씩 그 대표님 소개해 주시고요. 예. 우리 차례님 잠깐. 네. 저희 그 명동 다다이스트 책 자가 출판을 했어요. 제가 여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본인이 출판사를 그러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첫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텃세들이 심해가지고 서점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네요. 네.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요. 또 그런 텃세를 경험하고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좋은 저자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시작이 미약하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사장님 제 여동생이거든요. 네, 우리 지명선 사장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직원이 저희는 없어요. 이 동네 한 30년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편집 좀 도와달라. 최저임금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최대 감동으로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526페이지라는 그 멋진 것을 참 만들어 주신 우리 김현옥 편집님. 예. 결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이 책이 그런 하나의 그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이런 모든 행사들을 이렇게 예쁘게 포스터를 만들고, 특별히 오늘 지금 저희들 모임들 전 세계로 준비된 거 알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보셨고요. 이렇게 메타버스화해서 컨텐츠와 메타버스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민들명도 의미 있는 컨텐츠 문화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해나가는데, 우리 원래 KT 임원으로 들어갈 자리인데 노조의 일부러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원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그런 웹을 만들고 되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원래 사회를 보신 김철현 선생님. 그리고 저 인턴 잘 나갈 때 저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비서실장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분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좀 이렇게 또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 고민주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었고 또 여러분한테 선물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한 인연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